많은 분들께서 미술 이야기보다는 샴페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술과 샴페인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샴페인 이야기, 그 중에서도 프레스티지 샴페인 페리에주의 베레포크, 이 샴페인에 대한 이야기와 베레포크, 이 단어에 숨겨진 문화예술 이야기, 그리고 프랑스가 어떻게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엔트리급 샴페인 소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이 페리에주의 사랑과 결혼의 상징이 되는 샴페인이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페리에주의 프레스티지급 샴페인이 바로 여기 페리에주의 베레포크입니다. 페리에주의 하우스는 창립자 부부인 남편 피에르 니콜라 페리에, 그리고 아내 아델 주에, 이 둘이 결혼하면서 페리에주에라는 이름을 갖게 된 하우스죠. 그리고 그해 하늘에서 76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헨리의 성이 나타나고 별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줬다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 하우스의 와인에 들어가서 샴페인 하우스가 된 걸까요? 아무튼 그러면 이 페리에주의 베레포크를 한번 볼까요? 병이 기본 샴페인과는 다르게 박스부터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되게 화려하고 예쁜 꽃이 그려져 있죠? 이 병에 그려진 꽃은 하얀색 아네모네로 배신 없는 사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하네요. 또 이 베레포크는 직역하면 아름다운 날들, 그리고 프랑스의 황금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결혼과 사랑의 상징이 되는 샴페인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이름과 담겨진 의미,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정말로 연인들의 샴페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같은 글라스 세트가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라스에도 여기 이렇게 하얀색 아네모네가 그려져 있는 예쁘고 귀여운 샴페인 글라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페리에주의 하우스의 기본 엔트리급 샴페인과 프레스티지 샴페인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또 베레포크는 이 프랑스의 황금시대, 역사학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19세기 말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1914년까지 전쟁이 없던 유럽의 부흥기이자 특히 프랑스의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운 시기를 뜻하는데요. 베레포크는 현재까지도 정말로 많은 분야에 큰 영감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페리에주의 베레포크가 이처럼 화려한 병 모양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이 베레포크 시대에 어떻게 프랑스가 예술과 고급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미 과거부터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프랑스의 상류 문화가 어떻게 더 가속이 붙게 되었는지 몇 가지 이유를 꼽아보자면, 첫째로 전쟁이 없었고, 두 번째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시기였던 점, 세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과 중산층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은 다른 곳에 더 집중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1870년 프랑스는 무늬만 대통령이던 나폴레옹 3세가 몰락을 겪으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안정을 갖게 됩니다. 전쟁도 없겠다, 영국에서 넘어온 산업혁명의 확장으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이전과 비교하여 자유를 얻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급에 상관없이 막대한 부를 쌓는 부르주아층이 생기게 되죠. 이제 이런 시기에서 기존의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은 자신들보다 가난한 서민들을 이전처럼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기득권이 선택한 서민들을 은근히 통제하고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교양과 매너를 중시하는 엄격한 행동 규범, 그리고 최고급의 화려한 외모 치장을 선택하게 되죠. 물론 부를 쌓아가는 중산층들은 이걸 따라가려고 하고 더 부자들은 더 도망을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이 시기에 파리의 거리와 사람들의 옷차림은 점점 더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또 당시에 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부흥기를 누리고 있었으나 문화 발전보다는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썼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영국은 대공황 이후 식민지 확장에 더 집중하고, 미국은 남북전쟁을 위한 물자 확보에 힘을 쏟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부유층들은 화려한 고급의 문화를 원하고, 이러한 상황이 맞아 들어가며 세계의 부자들이 당시 가장 높은 건물인 에펠탑과 세계 최초의 백화점 르봉 마르쉐를 가진 파리에 모이게 되는데, 물론 패션과 예술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던 시기로 파리에 최초로 완전한 전기식 건물이 지어지기도 하고, 18세기 중엽부터 시작한 파리 건축의 격변이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이기도 했죠. 여기서 이 마네의 그림으로 유명한 폴리 베르제르 바의 운영이 시작되기도 했죠. 이제 이러면 돈을 벌기 위한 예술가들도 부자들을 따라 파리에 모이기 시작하겠죠. 그 흐름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화려하고 예술과 고급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황금시기라는 단어에 걸맞게 지금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예술가들과 파리의 패션 브랜드들이 이 베레포크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다시 샴페인 베레포크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베레포크의 병을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인 유리공예가 에밀 갈레입니다. 갈레는 당시 부자들의 집안을 화려한 유리 제품들로 꾸미는 걸 유행시킨 장본인이죠. 그리고 이런 갈레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작가들로는 알폰스 무아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 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때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 사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생생하죠? 당시에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여유로운 모습이 밝고 생생하게 그려지고 남겨지기를 원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전쟁과 정치, 불황의 불안함으로 떨다가 갑작스럽게 꽃을 피운 시기를 맞아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취해 그 모습을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유럽 문화의 또 다른 황금기인 르네상스와 대비되는 점이 르네상스의 예술은 대부분 종교적인 활동이 꽃을 피우던 반면 베레포크 시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상류층의 모습과 파리의 카페, 고급 음식점, 거리를 묘사하는 작품들이 많았고 당시 트렌드였던 패션과 인테리어 등을 그려놓은 마치 오늘날의 잡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역시나 고급주류인 샴페인도 이 시기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하죠. 또 이뿐만 아니라 문학계에서는 빅토르 위고, 줄 베른 같은 걸출한 작가가 활동하기도 하고 세잔의 절친한 친구이자 마네를 유명 예술가로 만든 유명한 미술 비평가 에밀 졸라가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음악 또한 크게 부흥하고 연극과 각종 문화활동 또한 크게 붐을 일으켜 패션 시장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등장하는 패션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코코 샤넬입니다. 이 시기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처럼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작품의 소재가 되고 또 예술품과 각종 사치품을 원하는 고객도 넘쳐나는 파리의 거리는 왜 당시에 유명한 예술가들이 프랑스인이 아닌데도 파리의 거리에서 활동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예술시장의 변화는 과학의 발전에 의해 겪게 되는데요. 바로 사진기의 등장입니다. 장면을 더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사진이 등장함에 따라 예술계, 특히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에게는 보이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황금시대는 예술계에 거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시기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이런 황금시대의 중심에 있었는데도 외면을 받은 작가가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시기적인 측면을 본다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마네와 앞으로 언급할 또 다른 작가들, 이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재미있는 실마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베레포크, 황금시대에 꿈틀거리던 변화의 움직임은 곧이어 일어날 두 가지 사건에 의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이 영원할 것만 같던 프랑스의 아름다운 날들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잠시 샴페인을 통해 베레포크, 프랑스의 황금시대를 구경하고 왔는데요. 그 시기가 오늘날에도 많은 영감의 원천이 되듯이 약 120년 전에 디자인된 병 또한 아직까지도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병의 모양 때문인지 몰라도 유독 패션화부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호텔 델루나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또 샴페인이 가진 특별한 의미 때문에 실제로 많은 유명인사들의 결혼식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연인들의 샴페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 베레포크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게 그 황금시대를 끝내버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지나간 좋았던 순간을 회상하는 자리나 혹은 지금 이 순간을 후에 좋았던 시간으로 회상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 마셔도 정말로 좋은 샴페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샴페인을 한번 맛봐야겠죠? 두 개 다 칠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의 뮤즐렛, 베레포크에는 이렇게 뮤즐렛에도 아네모네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기포는 베레포크가 확실히 더 힘차게 올라오고 있고 그랑브리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올라오고 있는 서양배의 향과 되게 꽃향, 포도향도 나고 되게 복합적인 향이 나요. 지금 훨씬 더 묵직하고 훨씬 더 복합적인,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처음에 향과는 다르게 맛에서 느껴지는 거는
꿀의 맛이 좀 강하게 느껴졌고, 꿀을 머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각종 꽃향기와 각종 베리류, 막 배나 다른 과일 같은 향들이 또 느껴지고, 이게 만약 수채화의 이렇게 약간 푸른색이나 밝은 하얀색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숲속에 어떤 빛이 비추는 그런 그림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 이거를 첫 모금을 마셨을 땐 조금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씁쓸하고 향에 비해서 크게 막 맛이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꿀에서 조금 씁쓸한 그런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입안에서 이 머금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 끝나는 동안에도 계속 복합적인 향이 올라오고 확실히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샴페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다.